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LH 연구원의 윤병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인구 감소 중소도시의 도시 규모 적정화 방안이라고 해서 본 연구는 저희 연구원에서 내부 과제로 수행을 했던 지방 중소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축소도시 전략 연구와 그리고 작년 연말에 저희가 국토연구에 이제 투고해서 게재가 된 그 지방 중소도시의 도시규모 적정화 방안 연구의 일부 내용들을 토대로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연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국토학회 지회 추계학술대회 때 충남연구원과 같이 하는 세미나에서 일부 내용들을 이제 발표를 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네, 발표의 목차는 총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장과 5장은 서론과 결론이고, 2장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실제 지방 중소도시 소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물론 많은 사례를 봤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약간 선택과 집중의 차원에서 저희는 이제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일본 사례에서 우리가 착안했던 내용들을 실제 우리나라의 법 체계상에서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약간 한국형 도시규모 적정화 계획에 대한 개념들을 저희가 착안을 했고, 그것들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들을 약간 3장에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4장에서는 결국 저희가 3장에서 예시했던 계획들의 개념은 실제 한 3개, 충남, 아산과 전북, 익산, 경부, 영주 3곳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제안했던 계획들에 적용을 했고, 그것들이 실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1장은 그냥 인트로라고 볼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거의 오래 전부터 언론에서 많이 나왔던 흔히 말해서 지방 소멸이라고 일컬어지는 많은 기사에서 나왔던 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경기도 그리고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약간 어떻게 보면 강원도, 전라권, 경상권 중심으로 해서 실제 인구가 감소를 하게 되고 일정 한 2, 30년 후에는 결국 도시가 없어지는 지방 소멸의 시대라고 많은 전문가들과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 속에서 물론 최근에도 지방 중소도시 소멸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이 있고 하지만 이미 2020년도에도 일본뿐만이 아니고 마강래 교수님의 지방도시 살상부 같이 결국은 이렇게 지방 소멸의 위험 속에 이런 시대 속에서 결국 지방 중소도시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되지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가 나타나게 됐고, 결국은 저희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도시 공간적에서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발제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익히 아시겠지만 인구 변화는 어떻게 보면 지역 및 도시 규모에 따라 다르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수치상에서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가장 시각적으로 잘 와닿을 수 있는 이 그림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이 파란색 중심이 결국 2000년과 2019년도를 비교했을 때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들이 이렇게 파란색 지역들입니다. 수도권 지역뿐만이 아니고 이 부산시의 일부 지역 같은 경우도 실제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들이 있지만 이 대부분 어떻게 보면 경기 남부의 일부 지역들 충청권 그리고 경상권, 전라권 그리고 강원권 대부분의 지역들이 이렇게 빨갛게 나타나게 되면서 인구가 많이 감소하는 패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인구 성장들은 결국은 2015년 이후에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특히 떻게 보면 15만 도시는 일정 부분의 인구가 증가하는 패턴들이 보여지고 있긴 하지만 15만 이하의 지방 중소도시는 이런 인구가 감소하는 패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한번 198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본 결과, 물론 이 빨간색 지역들 같은 경우가 증가하는 지역들이긴 하지만, 이 대구 경북의 이 경상 지방 중소도시의 패턴들을 보시게 되면, 결국은 이 세종특별자치시 경계로 해서 이쪽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패턴들이 보이게 된다라고 하면,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그리고 광주, 전남, 전북들 많은 지역들에서 이 파란색 인구가 감소하는 패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연구 질문이 이러했었습니다. 결국은 우리나라 도시의 인구 밀도가 과연 적정한가에 대한 부분에서 이 연구가 시작이 됐었고, 결국은 이런 인구 밀도의 적정, 어떻게 보면 저희가 도시계획을 과거에 수립을 할 때 모든 지역들에서 도시가 인구가 성장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여러 가지 계획들이 수립이 됐지만 일정 부분에 과연 그런 접근이 맞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었고, 결국은 저희는 인구가 감소하는 패턴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지방 중소도시가 선택과 집중해서 공간 정책을 마련하게 됐을 때 어떠한 식의 접근이 필요할지에 대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크게 한 네 가지 정도의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제조 쇠퇴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지방 중소도시, 산업 기반으로 성장했던 도시들이 많은 경제 침체, 그것에 따른 일자리 감소로 인한 많은 위기 속에 직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패턴들은 장기적인 경기 침체뿐만이 아니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수도권 일부 지역들을 제외한 모든 지역들에서 공통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패턴 그리고 현재 지방 소멸 대응이라든지 현재에서는 이런 인구 감소를 모든 지역들에서 인정을 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도시계획 쪽 체계에서는 이러한 중소도시의 인구 감소들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공간적으로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자료가 저희가 2022년도에 수행했던 연구제다 보니까 이 당시에 발표 자료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새 정부라고 이야기되고 있긴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나타나게 되면서 국정과제에서 나타났던 컴팩트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갈지 실증 연구에 대한 그 기반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제시를 한 연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나타냈던 것과 같이 어떻게 보면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 규모를 적정하고 어떻게 규모를 만들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선택과 집중의 측면에서 어디에 입지를 할지 그리고 우리가 제안한 여러 가지 유도구역 그 지역에 어떤 기능들을 입힐지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에 앞서서 이제 국내 및 해외 사례, 어떻게 보면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해외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지 먼저 사례를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 정부가 출범이 되면서 약간 과거보다는 그 정책의 우선순위 쪽에서 떨어진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우리는 지방 중소도시뿐만이 아니고 많은 수도권 그리고 지방 대도시의 도시 쇠퇴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 재생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결국은 2007년도부터 이어졌던 도시재생 R&D를 통해서 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이 됐고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통해서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그리고 현재 윤석열 정부에 이어서까지 도시재생은 결국 이런 세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 같은 경우는 인구감소지역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결국은 80개 정도의 인구 감소 지역에 맞춤한 여러 가지 사업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국토부, 농림부 그리고 문광부의 다양한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인구 감소 지역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과제에서 나타났던 그림들을 한번 저희가 개략적으로 약간 이미지한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은 컴팩트 네트워크 어떻게 보면 과거부터 저희가 그 지방 축소도시라는 개념들을 많이 제시를 하고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상해서 우리는 축소도시라는 개념들을 우리 도시 공간에서 그대로 가져오기에는 좀 많은 한계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컴팩트라는 개념들을 컴팩트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컴팩트한 이런 여러 가지 구역들을 연계하는 개념들을 그리고 그런 통해서 것들이 선택과 갑자기 이제 혼선이 생겼는데요. 결국은 이런 부분들의 컴팩트 네트워크에 대한 개념들을 짚고 실제 도시 공간에서 접근하기 위한 개념들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실제 소멸위기 지역과 같은 경우는 뭐 국토부, 농림부, 행안부, 문광부, 어떻게 보면 국토부에서 했던 재생사업이라든지 지역개발사업, 그리고 노후공단 재정비 지원 사업, 그리고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그리고 농림부 사업 중에 일산 농산어촌 개발이라든지 뭐 치학직거 여건 개조 사업,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 대응기금, 그리고 문광부의 뭐 관광자원 개발, 어떻게 보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그 중앙부처에서 가지고 있는 약간 특수성을 반영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이 됐었고, 어떻게 보면 이런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잘 연계가 된다고 했을 때는 시너지 효과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에서는 맨 마지막 말미에 그 유도구역별로 다양한 사업들을 제안을 했을 때 이런 각각 중앙부처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을 예시를 했고, 결국 그것들에 대한 연계 필요성들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연구에서 가장 많이 참고했던 일본의 사례를 보시게 되면 일본과 같은 경우는 마을 사람 일자리 창생, 결국은 국가 장기 계획인 마을 사람 일거리 창생 장기 비전과 5개년 정부 시제 방향을 제시하는 마을 사람의 창생 종합 전략.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가장 첫 번째 단계 지방 소멸에 직면한 여러 가지 지역들에서 거점을 만들고 거점들이 만든 여러 가지 하나의 구역들이 만들어졌을 때 결국 이것들을 각각 기능, 저희도 제안했던 약간 장명에서 저희가 착안을 한 부분들도 실제 여러 이 지방 중소도시 중에서 실제 주거가 필요한 지역 같은 경우는 거주를 유도를 하거나 그리고 도시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기능들이 필요한 지역들은 도시기능 유도구역으로 명명을 하고 이것들이 실제 공간 그리고 교통계획과 연계해서 컴팩트 시티에 대한 개념들을 제안을 하고 그리고 이런 다양한 컴팩트 시티들이 하나의 네트워크화 시켜서 결국은 연계중추 도시권이라든지 정주 자리권을 통해서 하나의 지방 중소도시가 이렇게 단계적인 접근을 통해서 도시 공간의 문제점들을 해결한다는 것들을 착안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실제 구체적으로 국토 그랜드 디자인 2050이라든지 결국은 이런 도시 공간들이 하나의 단순히 끝나는 것들이 아니고 이것들을 하나의 커다란 흐름 속에서 하나의 연결고리를 만들고 결국 이것들을 통해서 지역 그리고 도시 그리고 나아가서는 국가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저희 연구에서 착안했던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개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국정과제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메가시티 및 강소도시 육성과 연계한 도시규모 적정화 계획을 수용하는 공간 구조로의 재편의 필요성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대도시 같은 경우는 이미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역 단위의 생활권 계획들이 수립이 됐고 결국 생활권 계획들을 보시게 되면 결국은 역세권 개발에 대한 부분들 결국은 캠퍼스 혁신파크라든지 도시 융합특구 결국 이런 것들이 도심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제시가 됐고 하지만 이런 대도시 중심으로 하는 여러 가지 계획들 같은 경우는 지방 중소도시를 그대로 가져오기에는 분명히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메가시티 조성을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계획을 통한 환수를 실제 지방 중소도시를 가져올 수 있는 개념들을 제안을 하고자 했고, 그리고 지방 중소도시에 맞는 컴팩트 네트워크에 대한 개념들의 필요성을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방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농촌 생활권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규모 적정화 계획. 저희가 제안하는 부분들은 도시규모 적정화 계획을 수립을 함에 있어서 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이 모든 구역들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이 지역의 일정 거점들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거점들에 대한 기능들은 기존과 같이 여러 가지 생산의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생산 유도구역, 그리고 주거 유도구역, 그리고 다양한 기능들을 복합할 수 있는 복합 기능 유도구역들을 제안하고, 결국 이런 기능들이
연결을 시킴에 있어서 물론 공간에 대한 연결들도 분명히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시설 간의 연계, 그리고 시설 간의 여러 가지 연계적인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이 아래 하단의 그림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공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SOC들이 공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SOC 같은 경우는 한정된 예산의 모든 지역에 할 수 없다라고 하면 현재 기능상에서 가장 최적의 위치에 이런 SOC를 공급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것들이 실제로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이런 작은 단위의 거점들을 만들고 결국은 여기에 있는 거점에 있는 많은 사람 그리고 시설들이 이 생활 SOC에 관한 여러 가지 연계를 통해서 결국은 이것들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결국은 모든 지역들이 하나의 커다란 틀 안에서 발전이 될 수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결국 이런 개념들이 받은 것들이 결국은 도시규모 적정화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도시규모 적정화 계획의 가장 큰 장점은 어떻게 보면 생활 편의성, 인구 집약화, 지방 중소도시들은 모든 인구가 감소를 할 수 있는 구조들을 저희는 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들의 공간들을 모두 만들 수 없다라고 하면 결국은 상대적으로 많은 그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들의 공간들을 만들어 놓게 되고 결국은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통해서 효율성을 충면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건강복지, 그리고 안전 안심이라 대한 부분들을 해서 실제로 약간 인구가 감소하는 그로 인해서 빈집이 발생하는 지역들은 그대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이런 빈집이 발생하는 지역들에 있는 실제 많은 사람들을 저희가 제안하는 거주 유도 지역들을 이전을 시키고 결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드는 것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역 경제적인 측면들, 그리고 행정적인 측면들, 그리고 에너지 저탄소 측면들. 어떻게 보면 실제 인구가 감소를 하게 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도시 관리하는 비용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효율적인 측면에서 이런 컴팩트 네트워크에 대한 개념들은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 일본과 같은 경우는 이런 일본의 적정하게 구역을 설정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총 6개의 평가 분야별 평가 지표를 제안을 하고 그리고 이 지표에 대한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실제 도시급 입지 적정화 계획 구역을 설정을 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공간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일본의 같은 경우는 이 도시기능 입지 적정화 계획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도시기능 유도구역이라든지 거지 유도구역과 같은 경우는 따로 노는 것들이 아니고 도시계획 마스터 플랜의 공간 구조와 연계해서 실제 이것들이 공간적으로 잘 구현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공간적인 계획들과의 연계성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연구를 착안함에 있어서 일본의 입지 적정화 계획, 물론 저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입지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공간의 계획들을 수립을 할 때 실제 어느 정도의 규모가 적정한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저희는 도시규모 적정화 계획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명명을 하게 됐고 결국 도시규모 적정화 계획 구역의 유형은 도시기능을 유도로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주거를 유도하는 부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생산 기능을 탑재하는 부분들 그리고 실제로 유휴구역들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 가지 안에 제안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개념들은 크게 이 이미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대도시가 가지고 있는 생활권 계획과는 분명히 다른 부분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 중소도시의 여러 가지 광역 단위의 생활권 계획들을 수립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일정 부분에 광역 생활권 계획을 하고 일정 부분에 여러 가지 공간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여러 가지 공간 거점들을 더 확대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 중에 이 안에서도 주거가 필요한 지역들이라든지 실제 유휴구역이라든지 기존에 있던 도시 기능을 주로 선택과 집중의 측면에서 만들 지역들
그리고 생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생산 유도 구역들. 어떻게 보면 모으고 비우고 연결하기. 그리고 도시규모의 적정화 계획들은 뭐 약간 쉽게 풀어서 결국 이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시가 축소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도시의 기능들을 모르고 그리고 불필요한 유휴 공간을 비우고 그리고 생활 SOC 공급 및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서 연결하는 개념들이 결국은 도시규모 적정화 계획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체계 내에서 저희가 제안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저희가 어떻게 제안하는지 부분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규모 적정화 계획을 수립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그 플랜을 가지고 온 개념은 아니고 기존에 저희가 도시계획, 도시공간계획을 수립을 할 때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프로세스를 그대로 차용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기존에 어떤 도시가 성장하고 패턴했던 여러 가지 정성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성장적인 패턴들이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데이터 기반을 통해서 그 지역별로 어느 지역들이 인구가 더 늘어나고 건축물에 대한 변화가 생기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생활 SOC의 기능을 입지를 할 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생활 사회보장 서비스라든지 도시 인프라 서비스의 접근성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공간들의 대상을 할 때 기존에 있는 시가와 지역 외에 시가와 예정 용지 중에서 개발, 약간 개발의 그 패턴들이 보여지는 지역들을 약간 걷어내기 위해서 시가와 예정 용지를 대상으로 해서 일정 부분들에 대한 분석들도 하게 됩니다. 전국적으로는 도시규모 적정화 구역은 기존에 있는 시가와 지역들과 그리고 시가와 예정 용지 중에서 자연녹지 지역, 계획관리 지역 중에서 일정 개발과 도시화 기능들이 나타나는 지역들을 아울러서 도시규모 적정화 구역들을 가장 커다란 공간을 먼저 만들게 됩니다. 이런 패턴들을 통해서 한번 그림의 중심들을 말씀해 드리게 되면 저희는 충남 아산과 전북 익산, 경북 영주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동일한 패턴, 프로세스를 가지고 도시 공간 기능을 마련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충남 아산과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도시 공간 패턴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도심 그리고 거점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보면 제2거점과 같은 경우 아산 신도시 그리고 산단지역 테크노밸리 그리고 도구 온천 그리고 주변 지역과 송악지역과 같이 이미 도시 공간 계획들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역들을 한번 검토를 하게 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기존에 있는 용도 계획, 공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한번 용도 지역들의 패턴들을 보게 되고 이 외에 실제적으로 도시계획 시설들에 대한 분석들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외에 인구 100인 이상 그리고 건축물 10개도 이상들을 대상으로 해서 약간 공간별로 인구와 이 건축물의 증가하는 지역들을 한번 이렇게 골라내게 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한껏 사회보장 서비스, 저희는 기본적인 초등학교라든지 경로당, 경찰서, 그리고 약국을 중심으로 해서 100m 구토지리 정보원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100m 격자 단위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실제 접근성 분석을 하게 됐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고속도로 IC, 생활공원 계획들의 접근성 분석으로 해서 기본적인 데이터를 추출을 하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을 통해서 크게 저희는 네 가지 한번 대표적인 중심들을 골라내게 되고 다음 단계에서는 이 네 가지 유형들이 어떤 기능들을 입히게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인구 변화, 어떻게 보면 2015년과 2021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크게 인구가 증가한 지역과 감소한 지역, 어떻게 보면 이쪽 파란색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구가 증가하는 것들을 확연하게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인구密도, 이 전체 인구적인 변화적인 측면에서는 잘 나타나진 않았지만 인구 밀도를 분석의 결과 이 아래 하단 쪽에서도 약간 유의미한 지역들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연계해서 저희는 최종적으로 실제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공간 계획들을 그대로 입히고 그리고 그 지역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한번 확인해 본 결과
실제 기초생활 인프라라든지 문화관광, 그리고 일자리 창업들, 그리고 공동체에 관련된 여러 가지 한번 기능들을 한번 확인을 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에 저희가 가장 고민했던 부분들이 우리가 제안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능, 사업들을 만드는 것들이 아니고 기존 사업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리스트를 정리를 하게 되고 그 사업 리스트별로 연결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연결 고리들을 제안을 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구체적인 사업들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안하는 여러 가지 유형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는 기존의 거주유도 쪽에서 도시 기능, 기존에 가지고 있던 도시 기능들을 그대로 가지고 갈 유형들을 먼저 정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생산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형들을 한번 제안을 하게 되고 이런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이 그림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는 크게 여러 가지 공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총 4가지 거점들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는 크게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인구가 늘어나게 되고 많은 실제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과 같은 경우는 실제 여기는 도시기능 유도 구역이라고 명명을 하게 되고 실제 이쪽 해당되는 지역들은 이미 웰리스 관광 클러스터 육성 사업들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결국 이 사업과 연계해서 다양한 기능들, 물론 생산 기능, 관광 기능까지 같이 연계를 해서 한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 외에 이쪽 이 투자 선도지구 등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는 부분들은 생산 유도 구역이라고 해서 이미 폐산업시설 유휴공간들을 재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한번 접목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의 부분들은 주거 유도. 실제 저희가 주거 유도 개혁이라고 제안을 했던 부분들은 아산 테크노밸리 결국은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들이 여기가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은 직주 근접에 대한 개념들 약간 접목을 시켜서 이쪽 부분들에 여러 가지 주거 기능들을 입힐 수 있는 사업들이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과 비슷하게 경북 영주와 전북 익산들도 마찬가지로 실제 도시기능 관광유도 그리고 익산과 같은 경우도 도시기능과 복합유도 정주유도구와 같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체 모든 지역들에 개발할 수 없다라고 하면 선택과 집중의 측면에서 현재 기능들을 가장 고도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유도구역들을 지정을 하고 이 유도구역과는 여러 가지 공간계획을 통해서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실증 연구를 통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실제 충남 아산과 익산, 경부 영주를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결과들을 제안을 하게 되고 실제 사업화 방안, 물론 말씀드린 것 같이 아예 새로운 사업들이 아니고 이미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그 약간 리스트들을 그대로 가져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매주마다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인구 감소가 도래가 됐고 계속 수도권의 인구 집중이 가속화되면서 지방 중소도시는 위기를 앞으로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도시 규모에 대한 적정화는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은 이런 지방 중소도시를 컴팩트하고 네트워크 어떻게 보면 모으고 연결하는 개선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대도시가 가지고 있는 생활권 계획과 약간 비슷한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방향성은 같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지방 중소도시에 맞는 약간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것을 통해서 현재의 법 체계 안에서 결국은 대도시 같은 경우는 생활권 계획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지방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도시규모 적정화 계획이라는 새로운 계획들이 도입이 됨으로써 새롭게 구체적인 계획들에 대한 필요성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지역들이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지방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도시군 기본 계획 안에서 그 생활권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들을 접목을 시켜서 선택과 집중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발표는 간단하게 맞추고 뭐 이따 질의를 통해서 뭐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저기 줌으로 그